정말 이곳이 요즘 무방비로 털리고 있습니다. 홍승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올해만 벌써 6번째라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에 또다시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장한 남성이요. 지금 새마을금고로 들어갑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는데 가방 안에서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서 데스크에 앉아있는 남성 직원에게 향합니다. 이후에 이 강도는요,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고요. 그 사이 조금 전 공격을 받았던 남성 직원들은 황급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성 직원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이 강도는 이제 황급히 이 새마을 금고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빠져나가서 밖에 공원이 있는 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불과 1분 30초 만에 일어났다고 하네요. 지금 2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새마을 금고가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털렸는데 허 소장님, 앞서 CCTV 영상을 보면 직원분들 중에 다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자 2명이 우선 공격을 당하셨는데 아하. 그중에 한 명이 폐를 완전히 심하게 찔려서 아이고. 지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 그 건강에는 생명에는 네.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네. 좀 다행인 면이 있습니다. 천만 다행인데 그래도 얼마나 직원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셨을 거니까 당시 긴박했던 순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니까 이 뭐 빨리 못 걷고 덤벙덤벙이 좀 둔한 모습으로 뛰어나오는 걸 봤거든. 다친 사람, 지점장이라 한 팔을 많이 다쳐가지고 막 붕대 많이 감았는데 피가 많이 나니까 119가 이 의자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딱 무지개가 있더라고. 원래 이 금고가 사람이 처럼 많지는 않아요. 김복준 의원님, 2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새마을 금고가 저렇게 털렸습니다. 뭔가 저곳 사정을 훤히 알고 있던 사람의 소행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09시 25분경에 범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대에는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가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제 창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라면 손님이 많이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거의 한 10시 정도 시작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쪽 사정을 이제 이미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많고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초기에 경찰관들도 아마 이 수사하는 경찰관들도 초기에 이 새마을금고를 드나들었던 사람이거나 네. 이쪽 사정이 밝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역시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보니까요, 이 덩치라든지 걸음을 걷는 거 뭐 이런 거 보니까 특징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검거하고 추적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인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나마 저 은행 새마을 강도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나마 특징점이 있어서 경찰이 검거하는데 조금은 수월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최단비 변호사님, 검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오전 9시 17분경에 2천만 원을 탈취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가까이에 있었던 본인이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가 아무리 예를 들자면 상주하는 뭐 경비원이 없다거나 조금 인력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CCTV라든지 주변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활용했을 때에는 도주한 경로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네. 오후 12시 50분경에 자택을 특정을 해서 자택에서 이 사람을 검거를 했는데요. 네. 특이한 점이 그 당시에 이 자택에 있던 이 사람이 네.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왜 잠들어 있었나 파악을 해봤더니 네. 약물을 복용한 채로 잠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잠들어 있었던 사람을 검거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세척을 먼저 하고 치료를 한 이후에 이제 약물에 있어서 복용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검거하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거하는 과정을 조금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그럴까요?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저렇게 그 금품을 갈취하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미터 정도로 뛰어갔어요. 네. 근데 그 인근에 공원이 있다 합니다. 네. 그 공원 쪽에 그날따라 이 잔디를 뽑는 노인분들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 노인들이 보니까 덩치 큰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막 뛰어오더니 공원 쪽 그 인근에 뛰어오더니 거기서 마스크를 벗고 가방을 앞쪽에 끌어안고 길을 건너더니 그 세워져 있던 흰색 승용차를 타더라 아하. 하는 목격자 진술이 노인분들한테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 차량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범인을 특정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아하. 거죠. 네.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 네. 이 공공근로를 하시던 그 지역 주민들 네. 잔디 뽑던 분들의 어떤 공로가 상당히 컸다. 그러네요. 그 어르신들의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인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있었죠. 우리 119 구급대하고 같이 갔는데 문 따고 가니까 이거 혈압도 정상이고 호흡도 계속 이거 쉬고 있고 거의 혹시 순간적으로 이거 약물 복용한 거 아닌가 싶어갖고 막바로 이제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호송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거지에서 수면제 종류 통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병원에 통보해주고, 이제 위세척하고. 최명기 원장님, 뭔가 갸우뚱,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범행을 저질러놓고 자택에 검거를 하러 갔을 때, 경찰이 검거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의 상황이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제 흥분한 상태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상당히 불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제 상해를 갖다 입혔는데요. 네네. 그 상해의 정도가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큰 상해를 갖다 입혔을 수 있고요. 아하.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사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네. 본인은 돈을 훔칠 생각이 있었던 거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아니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은 안 오게 되는 거고요. 네. 걱정이 많아지다가 보니 그 다음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진짜 너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갖다 한꺼번에만에 복용했을 수도 있고요. 네. 이 수면제라고 하는 게 처음엔 잠이 안 와서 하나하나 복용하다가 보면은 술 취한 다음에 마치 주사가 있듯이 본인이 그 다음에는 자기 그 행동을 컨트롤을 못해요. 아하.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마지막까지 먹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김복준 의원님, 예. 의식을 다 찾은 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지 이 약물을 과다 복용한 동기도 나오겠네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네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깨어나기를 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아하. 아마 그 병원에 그 경찰관이 이제 24시간 배치돼 가지고 이 사람이 의식을 찾을 때까지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고객이 맡겼던 그 피땀이 든 돈 2천만 원 훔쳐 달아났는데 그 돈은 그러면 김복준님 고스란히 다 찾았습니까? 4,000원 못 찾고요. 2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아하. 침대 밑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찾아냈다고 아하, 합니다. 네. 4,000원 정도가 좀 차이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피해 신고 단계 총 금액과 맞는 건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2천만 원의 출처가 안 나와가지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가는 과정에 어디 숨긴 거 그랬었죠. 아닌가 네. 이런 것까지 추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침대 밑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범행을 저지르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새마을 금고 강도,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이 사람 대체 가족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남성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남성은 40대였는데요. 동남아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2년 전에 아내가 가출한 뒤 네. 이 자녀 한 명이 있는데 자녀와 현재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하. 46살의 남성이랍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아내가 가출했고 지금 자녀 1명, 그러니까 자식 1명과 생활이라는데, 그러면 혹시라도요, 허 소장님, 만약에 이 지금 새마을금고 직원분이 다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재판을 겪고 나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홀로 남겨질
아이 걱정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끔찍합니다. 사실 아이를 걱정한다면 아무리 살기 힘들더라도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아이에게 아버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만약 구속을 하게 되더라도 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애한테 보여줄 때 그 아이의 진짜 미래의 안전이 또 미래가 제대로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네. 직원들입니다. 아하. 지금 현재 범죄 현장으로 지금 출퇴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뉴스파이터에 앉아서 새마을금고 이 사건만 5-6건을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네. 결국 새마을금고 다니는 이 직원들의 느낌은 어떨까라는 그러니까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네. 심각하게 그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새마을금고 강도와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서로 아는 사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강도의 용의자인 A씨와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동창 사이다. 아하. 그리고 단순한 중학교 동창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가까운 사이였다. 매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이 강도 피의자와 해당 직원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셨지만 이 피의자가 굉장히 해당 새마을금고의 그런 시간 같은 것들이라든지 동선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연관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중학교 동창이라는 직원이 해당 내부 정보를 고의적으로 알렸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해당 그 중학생 친구와 이 해당 강도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친구 사이다 보면 술을 마시다 보면은 해당 중학교 동창은 자신의 삶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은연중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새마을금고의 정보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의는 전혀 없었지만 술 마시다 보면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이번 사건을 또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러한 네. 것들을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해서 왜 약물을 과다 복용했는지 지속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이 상습적이었는지 아니면은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이후에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한 원인이 뭐 친구와의 관계 때문인지 이런 것들도 아마 네. 경찰 수사에서 수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으로 이 진행이 될 경찰 추가 수사에서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걸 면밀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또다시 새마을금고가 무방비 상태로 털리는 범죄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우선 그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가능성 두 개는 그건 당연히 경찰이 수사할 겁니다. 아하, 네. 그런데 저는 네. 그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뭐 통해 가지고 뭐 이를테면 공모 비슷하게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에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이 돈 2천만 원에 불과해요. 네. 물론 2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새마을금고 직원 정도 되면 2천만 원을 위해서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우연한 기회에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창생이다 보니까 자주 술도 먹고 네. 새마을금고에 돌아가는 실상 뭐 이런 불만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불만? 아 진짜 요즘에 말이야 강도가 많이 들어서 아까 허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 죽겠는데 위에서 집 네. 청원 경찰도 안 주고 말이야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를 친구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했다면 네. 범행을 생각했던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 이건 허점이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건 네. 공모했을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한 4,200개 가량 된다고 그래요. 아하. 그리고 이제 비교적 그 후미진 곳에 골목길 안쪽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보안에서 좀 그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어요. 근데 우리 김명준 앵커께서도 수도 없이 그동안 새마을금고 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네. 청원경찰 두라고. 그러니까요. 예.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라도 청원경찰 네. 두라고. 청원경찰을 두는데 주력을 하고요. 네. 못 둔다면 그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쪽, 뭐 제가 그 호주 쪽 가서 보니까 네. 외곽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창구하고 매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아하. 그 투명 이 방어막을 설치하는 네네.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시설 그러니까요. 처음에 들으면 되니까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감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저 직원분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근무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나 걱정이 되고 평생 저런 불안감에 시달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하신 직원분 이 완쾌되시길, 치유되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